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이거 팝업 한번 설문조사 한번 올려볼까요? 베트남의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자료를 준비한 내용은 베트남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지금 몇 명일까요? 한번 이거 클릭 한번 해봐 주시죠. 베트남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업이 나가 있는 기업들도 많고 앞으로 투자되는 한국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와 같은 정부의 어떤 방침 아니면 대응 능력 아니면 국민성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우리한테 좋은 가장 현장 소식을 들을 수가 있을까 말씀을 주실까 해서 알아봤더니 나이스 신용정보라는 회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카드로 뭔가 페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회사의 리테일 부문 법인장이 있습니다. 코스메틱 리테일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회사 나이스 리테일의 법인장 베트남 호치민에 나가 계시는 법인장님이 직접 저희한테 말씀 한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지금 베트남 코로나 사망수 몇 명일까요?에 지금 결과 한번 보팅 한번 해보시죠. 한국은 어제부로 263명이 한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베트남은 몇 명일까요? 지금 43명이다의 18%. 예. 자, 결과 공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많다고 다 정답은 아닌데, 다행히 이번엔 정답이셨어요. 자, 베트남의 현재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0명의 사망자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유영국 법인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스 리테일의 법인장님께서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는 책도 저술하신 분이시고 여러 미디어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신 분이시라서 인사이트 아주 짤막하게 한번 현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할 외국 기업이 베트남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법인장님 바로 한번 화면 쉐어링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띄운 화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네.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밑에. 네. 네. 다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각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향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 내에서 베트남에 대한 반베트남 감정이 형성된 것도 있고 한국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만 이번 베트남의 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선 베트남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많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현재 베트남에서 확진자는 조금 더 늘어서 324명인데 이 늘어난 숫자는 지역 감염이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이 러시아나 폴란드나 해외에 나가 있는 베트남 교민들을 계속해서 베트남을 들여오고 있고 그 사람들을 2주간 사회격리 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어서 늘어난 숫자고 현재는 31일 동안 지역 감염자 숫자는 0인 상태고요. 사망자 또한 0입니다. 인근 아세안 국가들의 다른 나라들 상황을 봤을 때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숫자라 많은 분들이 베트남 정부가 숫자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베트남 내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저 역시도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 이 코로나 방역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베트남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베트남 사회적 환경 자체가 코로나가 확산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마스크도 쓰고 있고 마치 방호복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계신 분들 있지만 이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본래 베트남에서 이렇게들 착용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 이유는 매연 때문도 있고요. 햇빛에 노출되어서 햇빛에 버닝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햇빛에 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고 본래 마스크는 사람마다 3개에서 5개 이상을 다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람이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더 근거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충분한 일조량이 사람들의 면역력을 강화시킨 게 아닌가. 그러면 같은 기후 조건인 인근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왜 유독 베트남이 이런가라고 하면 다른 주요 아세안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습니다.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베트남 그게 거의 발달하지 못해서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비슷한 기후 조건에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도 햇빛에 노출되는 게 많아서 면역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로 보면 어, 베트남 정부가 하고 있는 방역 조치는 한국과 매우 유사하고 한국보다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베트남 정부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강하게 조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유럽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유럽에서는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이 감염이 점점 심해지니까 한 달이 넘게 집 밖으로 못 나오겠고 모든 업종을 문을 닫겠습니다. 그거는 베트남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조치였지만 그 누구도 유럽의 정부가 무자비하게 강압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잖아요.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크고 작은 한국 기업이 약 7천여 개입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급격히 올라갔고요.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베트남 시장에 이제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근거 요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트남 정부가 이 코로나 감염자 숫자를 거짓말로 속인다거나 사망자를 숨겼다면 반드시 들통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누군가가 감염자가 있는데 일본처럼 보건소가 와서 아픈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고요. 감염 의심자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베트남 정부가 신속히 이 보건 차량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요. 그 감염 의심자가 머물렀던 건물 전체를 봉쇄시켜 버립니다. 매우 강력하게 봉쇄시키고 있고 이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의 인적 사항을 뭐 인권 침해 여부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름과 국적과 나이와 모든 동선을 SNS와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버리기 때문에 의심되는 사람들은 즉시 와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조사를 하라고 했고 모든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성공한 건데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 사람들이 또 애국심이 강한 나라 사람들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재난이고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극복한 큰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가장 잘 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 이유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물어보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강력한 대처도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방침에서 잘 따라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베트남의 부득담이라고 하는 부총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분이 5개 부처를 관장하고 있는 부총리이신데 우리나라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처럼 이 방역 관련된 최고 책임자인데 이분이 이 대처를 잘했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베트남 영웅으로 지금 추앙이 되고 있고 대학생들에게 이번 코로나 때 영웅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부총리의 이미지를 영웅화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좀처럼 없었던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우리 한국 기업, 외국 기업, 베트남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무슨 의미를 주느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베트남의 코로나 때 대구에서 다낭으로 가셨던 한국 관광객분들이 강제 격리 조치를 당하면서 베트남 내에서도 반한 감정이 형성이 됐고 한국 내에서도 반 베트남 감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정말 베트남을 제2의 한국이라고 느낄 만큼 베트남 내에서 매우 애정을 쏟아부었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쏟아부은 애정만큼 베트남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은 반 베트남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베트남에 대한 엉터리 정보들을 지금 드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 영상만 보고 저희에게 문의가 오는 게 정말 베트남의 반환 감정이 심각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엉터리 정보를 언론이 잘못 받았으면서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을 택시를 태우지 않는다거나 반항 감정이 심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이런 투의 언론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매우 안전하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기 교민들과 베트남 나와 있는 주재원들이 느끼는 건 베트남에 나와서 근무를 해서 우리는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행운인 거고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베트남은 안전한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태양의 후예가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당시에 베트남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던 한국 군인들의 복장을 하고 결혼식 사진 찍는 이 베트남 젊은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한 감정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금방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젊은 친구들이 과거는 과거이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라고 했었고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저 이미지는 베트남판 태양의 후예 드라마 이미지입니다. 마치 큰 반한 감정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드라마와 이건 별개로 취급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내에서 꾸준히 그 유튜버들이 엉터리 그 정보를 내보내는 것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 약 15만 명인데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베트남에 또 뿌리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또 잘 못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HR 쪽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베트남은 이 코로나 때문에 민족적인 의식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 발언을 하면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말 한마디를 잘못했을 때 베트남 내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분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 한국 언론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작년 말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최근에 베트남에서는 구글, MS, HP, 델 같은 미국계 회사들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 지금 최근 30년 동안 베트남이 투자한 나라들의 누적 투자 금액을 보면 10개 국가 중에 9개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5위에 버진 아일랜드가 있지만 이건 실제로 뭐 영국이 아니라 버진 아일랜드를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투자한 아시아계 사람들이고요. 미국이 11위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그렇게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했던 베트남에 투자한 나라들은 다 아시아 국가들이었고 유럽과 미국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던 서양 사람들이 의외로 베트남이 정말 통제를 잘하고 있고 모든 걸 숨길 줄 알았던 베트남 정부가 모든 걸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고 이거를 무리 없이 잘 따라가는 베트남 이 시민들에 대해서 가장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모든 것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부 중요한 핵심 물량은 자국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다른 제2의 나라를 어디로 옮길 건가에 대해서 베트남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7,000개나 나와 있지만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베트남 상황은 이제 전반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투자를 하면서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저희 진짜 베트남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이 뭔지, 우리가 공산국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조금 덜 디벨롭된 나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실제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한국 기업이 이렇게 또 많이 나가 있는데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른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뉘앙스거든요. 뭐 덜덜 떨면서 그 나라를 가느냐, 우리한테 나쁜 감정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선입견 자체를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벗겨주셨어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 법인장님. 예. 자, 저희 또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3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13분 정도가 오버가 됐지만은 31명 됐어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깨알 같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오늘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베트남의 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인데,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약간 코로나랑 상관해서 초등학교가 지금 뭐 문이 열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2월 4일 베트남도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약 2달 반 동안 휴교령이 내렸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국의 학교가 이제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마침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가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 질문자분이 아마 초등교육이나 뭐 교육 현실, 뭐 다른 어떤 그 또 알고 싶은 것도 더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타이밍 와이즈하게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들 이제 개교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고, 베트남 정부도 한국 못지않게 굉장히 인 컨트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국 법인장님.